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맨손까지 동원해 잔해를 뒤지는 처절한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북아프리카 모로코 남서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이 사상자가 2,000명을 넘었고 이 부상자 수 역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규모 6.8의 강진 어느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진을 얘기할 때 이제 규모와 진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규모는 그 발생한 에너지량의 절대값이 되고 진도는 흔들리는 말 그대로 흔들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리나 진원 진앙에 따라 상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가 6.8이면요. 그게 이제 TNT로 따진다면은 약 한 30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매우 강진의 규모에 들고 거기다가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그 진원점과 진앙점이 상당히 가깝고 지표면에서 그의 진원점 그리고 그 위에 지표면까지 높이에서의 거리를 따지는 진앙점까지 상당히 가까운 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외신에 따르면 보통 이 강력한 지진 활동 대부분이 이 지중해 동쪽,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얼마 전에 피해가 있었던 튀르키예 쪽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사실 모로코는 이런 강진이 일어나는 곳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좀 근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세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그 지중해에서 이게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계에 있는 모로코 지역에서는 예. 상대적으로 이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발전한 도시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역대적으로 큰 대지진이 사실은 있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짧은 50년, 100년 기간에서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강진이 있어 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거주 상황이나 또 사하라 사막 북쪽의 아틀라스 산맥에서의 어떤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 어떤 내진 설계가 잘 된 어떤 발달된 도시가 없었던 부분에서 인구가 밀집된 그런 부분에 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건축 문화가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이 모로코를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들도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해당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마라케시 지역에서 마라케시의 지붕이라고 불렸던 쿠투비아 모스크 첨탑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정확한 피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상당 부분 지금 피해를 입은 것으로 구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예. 이게 1199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도 보면은 거의 우뚝 솟아 보일 정도로 했기 때문에 지붕이다 이렇게 그 랜드마크가 됐었는데요. 그런 것으로만 봐도 상당히 이번에 구조적인 지진 규모가 도시 지역 전체를 강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20년 동안 모로코가 이번 지진과 같은 이런 피해가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가져온 주요 원인은 또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피해의 규모와 지리적 위치를 보면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 이후에 지진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계측한 이유로 따지면 예. 반경 500km 이내에 진도 6.0의 지진이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근데 반면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그 지금 도로하고 산간 지역에서 많이 구조가 지금 미뤄지고 지금 손으로 구조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주변의 대도시들이나 국가들의 연결이 구조급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한 200km 떨어진 항구가 아가디르항이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6.0의 지진이 일어나진 않았다 했지만 5.7 정도의 지진으로 해당 지역에 1960년입니다. 얼마 네. 되진 않았죠. 사실은 지진의 빈도로 본다면. 예. 그랬을 때 해당 그 항구 주민의 3분의 1이 인명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큰 지진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도 이 항구를 통해서 해외나 어떤 해로를 통한 지원 구조는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또 이런 다른 큰 지진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주민들은 또 강진에 놀란 데다가 이 여진 공포에 질려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여진 가능성이 이 수색과 구조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대피하신 주민분도 마찬가지고 구조 구급을 위해서 거점을 확보하시는 구조대도 똑같이 이게 살피셔야 되는데요. 예. 지금 6.8의 강진을 맞았지만 그 이후에 여진이 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럴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 더 큰 강진이 온다면 지금 6.8도 역시 그 이전의 예진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바로 올해 2월인가 일어났던 튀르키예 지진을 보더라도요. 예. 규모가 7.8의 지진인데 바로 불과 후에 6.7의 여진이 왔습니다. 또 거기다가도 9시간 후에 약 규모 7.5의 지진이 왔는데
이거는 같은 그 단층대의 충돌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원인은 다른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죠. 진동의 영향을 받은 유발 지진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진의 위험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가옥에 일반 주택에 다시 돌아가시거나 또 위험한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2차 피해를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전하지 않은 가옥, 이게 또 특히 이 지역이 이 건물들이 내진 설계는커녕 이 지진에 취약한 이 진흙 벽돌집이 많아서 피해가 매우 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지 않은 가옥과 뭐 이 부분을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진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로 벽돌집을 꼽습니다. 예. 오히려 벽돌집은 우리 전통 한옥 같은 경우는 이 나무로 큰 기둥과 대들보를 세우고 석가래로 하잖아요. 네. 근데 한옥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난다고 하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한 흙벽 먼저 무너지겠지만 그 흙벽과 이런 벽돌 구조 흙벽은요 예.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벽이 무너지면서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량목 구조라고 하는 나무로 짓는 구조보다도 지진에는 더 취약한 구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가 구조체를 견디기 때문에 심지어 국내에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벽돌 구조는 내진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또 이렇게 지금 구조 작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매몰 현장에서 또 구조 작업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매몰된 상황에서는 이 골든 타임에 대한 부분도 있죠. 아무래도 그 공기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적인 상황은 물과 음식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부상자분들이 매몰 지역에 계시니까 빠른 구조가 필요하겠지만요. 예. 지금 현재는 중장비나 전해지는 화면으로 보더라도 중장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돼 있고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요. 구조대분들도 말씀드린 대로 여진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식품, 의료, 그다음에 피난처 이 세 가지 지원이 중요한데요. 예. 이 세 가지를 역시 지원하는 것도 선발 구조대가 계획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의 안전한 거처와 통신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구조보다는 좀 포괄적인 좀 인프라를 다시 조금씩이라도 복구해 가는 기반을 복구해 가는 그런 과정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보통 인명구조 전문가들이 이 지진으로 인한 매몰자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또 72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아마 골든타임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72시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묶어서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인체의 생존 능력을 333 법칙으로 내기를 합니다. 네, 333 그래서 법칙. 네, 333 법칙으로 기억하시면 첫 번째 3은 공기에 대한 3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산소가 3분 동안 공급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요. 예. 정확히는 뭐 4분이지만 3분과 4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 3은 3일입니다. 3일 동안 식수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또 역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 3은 3주입니다. 3주간 음식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피난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식량 이런 것들을 의료 지원하기 위한 교통, 동선 예. 확보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도 사실 지진이 꽤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네. 과거에 뭐 이제 지진 안전지대다 이런 말은 이제 좀 지난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황이 이뤄졌을 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행동 요령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행동 요령에서는 우리가 많이 기억하시는 게 탁자 밑으로 피한다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예.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건물은 내진, 견디기만 하는 내진이고 지진력을 감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가구나 부착물, 전등 같은 것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행동 요령과 안전한 상관이 지나면 계단, 코아라고 하는 계단을 통해서 지상으로 대피하시는 넓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건데요. 예. 조금 하나 짚어드릴 부분은 튀르키예와 지금 모로코 지진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 지금 고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가 지진으로 많은 인명사고가 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이 우리나라도 2층 이상 건축물을 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전의 벽돌 건축물들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서 2층의 벽돌집보다 20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축 문화를 개선해 갈지는 조금 더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모로코 지진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